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이입니다.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지연님 스튜디오 처음 오셨잖아요.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 스포츠에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이지현입니다. 이런 스튜디오로 오신 건 처음이실 건가요? 그쵸. 일할 때 뭐 더빙이나 이렇게 그런 녹음실은 많이 가봤는데 제 얘기를 하거나 같이 그런 부분들은 네. 적으신 거죠. 네, 대화를 하는 그리고 건 처음. 지금 하시는 일이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일들이 더 많으신 거죠. 스포츠 아나운서니까. 네, 그렇죠. 경기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경기장에 가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이 스포츠 아나운서를 하시면서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일단은 입사한 지가 지금 5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음. 때문에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진 않았는데 다행인 거네. 네. 처음 이렇게 출근해서 경기장을 갔었을 때 기억이라던가 네네.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아니요, 되게 이렇게 설레고 떨리면서 가죠. 근데 제가 딱 떠오르는 감정은 운동선수들이 진짜 대단하다. 이거를 이 매체나 이렇게 앉아서는 느낄 수 없었는데 현장에 가서 그걸 제가 느낄 때가 많군요. 네, 이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때 좀 와, 정말 대단한 직업이고 사람들이구나. 이 느꼈던 게 좀 딱 떠오르네요. 그러면 어떤 스포츠를 가장 좋아하세요? 일단 제가 하는 거는 볼링이 좋고요. 좋아하는 스포츠는 일단 네, 볼링. 네. 보는 거는 배구가 확실히 배구. 네, 보는 재미가 있긴 해요. 입문자가 딱 입덕하기에 음. 좋은 스포츠? 그러면 요즘에도 저는 이게 스포츠를 잘 몰라서 배구는 네. 배구 지금 시즌 시작했어요? 아니요, 아직 시작 안 했고 지금은 야구랑 당구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더 많이 가셔서 그걸 네,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배구는 그럼 언제 시작을? 제가 최근 기사 봤었을 때 이제 김연경 선수가 그 다시 돌아오셨다고. 그쵸, 맞아요. 언제 그 경기가 시작되나? 배구는 이제 겨울에. 겨울에 네, 시작하는군요. 실내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럼 하시면서 좀 힘든 점은 없었어요? 우리가 이 게스트로 모시면 원래 그 직업에 대해서 좋은 점과 힘든 점 얘기하는데 네. 이런 거는 내가 좀 힘들 때가 뭐 선수 이름을 다 외워야 된다. 아니면 뭐 이런 스코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네. 어느 정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다 어려우니까 그런 거는 괜찮은데 운전이 제일 어려워요. 지금 워낙 이렇게 돌아다니는 곳이 많으시니까. 네, 그쵸.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운전이 제일 힘들고 일에 있어서는 다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들 힘드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5개월 되셨으니까 지금부터 또 경험이나 이런 걸 쌓아가시는 거고. 네, 그쵸. 그럼 운전 또 잘 늘어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좋아했던 라디오 있을까요? 저 고등학생 때 에픽하이의 꿈꾸는 라디오 그거 엄청 좋아했어요. 저랑 나이 차는 좀 나는데 에픽하이 어떻게 보면 DJ가 그대로였네요. 네네. 타블로님이 좀 진행 오래 하셨던 거군요. 저도 고등학교 때 타블로 걸 들었거든요. 진짜요? 근데 나이 차가 제가 하면 나거든요. 중학생 아니면 하시다가 때다. 중학생 때. 네. 그때 MP3로 라디오 많이 들었었는데. 그럼 그때 뭐 사연을 보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그러진 않았고 근데 항상 그 본방사수를 했었어요. 그 시간에 꼭 들어야 됐다. 네, 루틴 마냥 자기 전에 꼭 듣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네. 좋아하시는 유튜버라 아니면 이런 걸 챙겨보는 유튜브? 저 있어요. 저 어떤 유튜브 있어요? 침착맨이 하는 침투부. 왜냐면 이게 침착맨 얘기가 게스트분들한테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약간 TMI를 한 게 네. 침착맨이 제가 아는 동생이 연출하는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는 척을 한 적은 있는데 그 침착맨 방송을 왜 좋아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편안한 느낌이 일단 있고 저는 방송인이다 보니까 방송을 퀄리티 있게 잘 만들어야 한다. 이 내용을 꼭 담아야 한다. 이걸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그 목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침투부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막 억지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하나가 남는 느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언가가 생겼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이렇게 뭔가가 딱 오는 거네. 네. 그리고 뭔가 침착맨의 그 편안한 태도
소통하는 게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네요. 그쵸. 그런 게 되게 배우고 싶어서 저랑 반대 성향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배우려고. 그럼 혹시 뭐 유튜브를 하고 싶으신 적은 없으셨어요? 그냥 개인 그 일상 기록용으로 브이로그 같은 건 하긴 했었는데 네, 유튜브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 많이 남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기록으로 남기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그게 언제 다시 뭐 이렇게 역주행을 한다거나 흥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 오늘 공지 좀 전해드리고 나서 준비한 토크로 들어가 볼게요. 네. 7월은 아마 한 주 휴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에 공지로 안내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준비한 토크는 위로를 건네는 시간들인데 제가 지연님한테 방송 오기 전에 부탁을 드렸었죠. 네. 글귀 아니면 이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위로를 줄 수 있는 말들 네.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엄청 오래 고민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별을 했는데 청취자 분들께 어떻게 느껴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듣고 울거나 이런 건 아니죠. 네, 그 정도는 아닌데 아마 이게 제가 골랐기 때문에 제 요즘 상황이 담겨 있다거나 그런 감정적 네. 부분들도 존재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낭독은 해보신 적 있을까요? 낭독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이 네, 여기서 데뷔하시는 거군요. 네. 갑자기 긴장돼. 제가 오디오북 PD거든요. 네. 평가를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아 이러면 또 편안하게 못 하는데. 아니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나중에 이 일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글이랑 이런 소개해 주신 다음에 네, 이 글을 선정한 이유를 좀 청취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책에서 글귀를 가져왔고요. 박연준 작가님의 인생은 이상하게 흐른다라는 책의 39페이지의 어떤 글입니다. 제가 내용이 많아서 알아서 중략을 해왔어요. 당신은 종종 두렵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고, 시인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연애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 가능한 사랑이라면 포기하면 됩니다. 쓰지 않아도 된다면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저울질해서 하고 말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시 앞에 자꾸 불려온다면 두 다리를 거십시오. 한 발만 놓고 다른 한 발은 빼지 말고 두 발 다 내어주십시오. 네,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잘 읽으신 것 같은데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책을 어떻게 뭐 접했다던가 네.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서 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접하게 된 건 책을 같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몇몇 있어요. 이제 추천을 해줘서 저도 읽게 됐는데. 저도 사전 통화할 때 책을 좋아하신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임경성 작가님 책 짧게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좋아합니다. 박연준 작가님도 제가 워낙에 평소에 좋아해서 읽게 된 책이고요. 이게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시인이랑 시 이 단어를 모든 무수한 것들로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들었었을 때 이 네. 시랑 그거를 다른 걸로 대체하면서 듣게 됐었을 때 조금 더 공감하거나 네. 감정이입이 될 수 있겠군요.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내가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사소하던 크던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그쪽으로 내가 가게 된다.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만 가게 된다 하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한 발만 넣지 말고 두 발 다 넣어라. 이게 그 핵심인 거네요. 네. 그러면 내가 뭔가 위로를 받잖아요. 이런 글귀를 보고 나서 혹시 뭐 필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적어놓을 때가 있나요? 네. 저 필사를 좀 자주 해요. 글씨를 예쁘게 쓰시는 편인가요? 글씨는 예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보여주는 건 아는 거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런 필사 노트라든지 뭐 다이어리 같은 데 적어놔요? 네, 저 필사 노트에 적는데 이게 그냥 눈으로만 읽을 때랑 연필이나 볼펜으로 눌러서 쓸 때. 적을 때 다른 거죠. 네, 더 뭔가 저한테 새겨지는 느낌? 그래서 필사를 좋아하는데 남한테 보여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여실히 지금 나의 고민과 이게 감명 깊은 문장이나 마음에 들어오는 문장들이 지금 제 상황이랑 연관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뭐 출판사에서 연락 와서 네.
지연님 이거 책으로 한번 내면 어떨까요? 아니 왜냐하면 이 아나운서라든지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책들을 내실 때가 있잖아요. 네. 에세이라든지 네네.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또 받아들여야죠 또. 공개해야죠. 역시 자본주의. 아니 이게 제가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다른 책에서 가수 요조님이 한 음. 말인데 네네네. 할 수 있는 한 내가 하고 있는 삽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아, 왜냐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삽질인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쵸. 나도 삽질하고 있어. 막 이런 거를 이제 좀 부끄럽지만 그걸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위로가 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그런 것 사람 또 나도 이런 생각을 한 적 있는데 네. 나만 이런 게 아니네. 아니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도를 띌 수 있다면 출판을 하는 게 좋겠죠? 자본주의 또 따라오면 좋고요. 나중에 조금 더 성공하신다. 네. 아마 출판사 뭐 편집장님이 한번 연락을 주실 겁니다. 네. 저는 준비한 글이 처음에는 그 김영하 작가님 최근에 나온 책 혹시 아세요? 네네. 그 작별인사에서 준비하려다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책을 하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기주 작가님이랑 저랑 마팔이 돼 있더라고. 네. 와, 부럽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 게 원래 이기주 작가님 이 베스트셀러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 놓친 소중한 것들. 아마 이 책을 제일 처음에 쓰셨던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기주 작가님이 지금 엄청 유명해지셨는데 그 전에 이 책을 한번 접하고 이분 필모그래피에 기자라고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글을 잘 쓸 것 같다. 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 워낙 좋은 글들도 많지만 여기서 좀 기억에 남는 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참된 위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처가 정말 깊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는다. 아파하는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며 따스한 시선으로 침묵을 지킨다. 그저 어깨에 손을 얹은 채 귀로 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와 들어줄 뿐이다. 참된 위로란 그런 것이다. 너무 맞는 말이네요.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여기 주어에 속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 상처가 깊은 사람 네. 어릴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렇게 사이라는 방송을 하고 청취자분들을 만나면서 고민을 들어주고 있지만 나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뭔가 감정이입이 되는 글들이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사연자분들한테 이렇게 고민을 들어주거나 이야기를 할 때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떨 때는 단편의 사연일 수 있지만 저는 그걸 일주일 내내 생각할 때도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사연이 있는데 혹시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해주면 좋겠는지 물어본 적도 많고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끝내기 좀 아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지연님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 더 준비한 걸로 알고 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를 엄청 고민하다가 결정을 못하고 왔는데 지금 청취자분들이 첫 번째 걸 듣고 더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러실까요? 제 거는 뭐 이렇게 짧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네. 그러면 하나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파도가 될 것인가 가라앉아 진주의 눈이 될 것인가 라고 노래했다. 나는 진주도 아니면서 가라앉은 보석 흉내를 내느라 애써 왔는지도 모른다. 나는 진주도 모르고 파도도 모르니 그냥 나다운 상태로 꾸준하고 소소하게 빛났으면 좋겠다. 몸에 마음을 가져다 댈 때 그 꼭 맞음의 느낌으로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 않는 상태로 지내면 좋겠다. 아직 그러니까 이 낭독이라는 게 어색할 때가 있어요. 어때요? 지금 두 번을 읽어보면서 지금요? 오늘 어떻게 보면 데뷔잖아요. 네, 다시 읽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안 드릴 거예요. 아니면 뭐 다음에 오셔서 더 잘 읽으시면 되니까. 네. 아니면 이 방송을 듣고 누군가가 연락 올 수도 있죠. 출판사에서. 이게 그냥 전하듯이 해야 되는데 듣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또박또박 끊어서 읽게 되네요. 그게 또 내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또 맞아요. 저자분이 쓴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책을 먼저 읽어보신 분들도 있었을 때 네, 이게 서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맞아요. 저는 그래도 들으면서 좋았기 때문에 아마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 직업이 방송인이기도 하고 또 원체 다른 사람이랑은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또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나도 타인의 거를 보게 될 때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발전하는데 목마름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좋은 걸 보면 그걸 저도 하고 싶은 거죠. 아, 그게 저 사람의 건데. 근데 물론 배우는 자세는 너무 좋은데 그게 배워지거나 빨리 습득되지 않을 때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게 또 목마름이 생기잖아. 네. 그 목마름이 한번 목마르면 계속 목마르니까 그럴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보고 나서 아, 나는 저것도 모르고 이것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나다운 상태로 가야겠다. 근데 이 몸과 마음이 꼭 맞는 상태. 뭔가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게 좋구나. 그래서 배워지면은 너무 좋은 거고 안 배워지면 저 사람이 가진 그 특출난 장점인 거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바라보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연님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특별한 그게 없어요? 능력? 능력? 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 원래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네네. 저는 많이 들어본 말인데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사이 같지 않다는 말. 아, 조금 편하다는 이런 얘기일까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방송하기 전에 좀 그런 얘기 살짝 했었던 것 같아요. 아, 편하다라는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조금 느낌이 다르다. 근데 그 의미 내포가 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아. 이제 그러셨군요. 이해를 하셨군요. 네, 이해했습니다. 좀 깍쟁이일 거라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뭐 계획적으로 모시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뵌 분이 없었고 지연님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지연님 하는 방송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머릿속에 무언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편하게 방송을 하고 계시니까 네, 저도 좋고 뭐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네, 저도 좋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 댓글 제가 2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영화가 나에게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지난 주말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보고 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아, 아니요. 아직 안 봤는데 좋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영화관에서 꼭 봐야 될 영화가 브로커, 범죄도시 2, 헤어질 결심이더라고. 혹시 네. 이 3개 중에 보신 게 있을까요? 저 범죄도시 봤습니다. 이게 게스트 분들이 다 범죄도시를 많이 보더라고요. 왜냐면 범죄도시가 제일 빨리 개봉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네네. 워낙 또 관객 수가 이미 뭐 1,300 막 네네. 넘었잖아요. 네. 그 영화는 어땠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마동석 씨의 그런 액션을 좋아하셨나 보네요. 사실 범죄도시 1은 안 보고 2는 처음 보긴 했는데 아, 오늘 안 보시고 보신 거예요? 네. 오. 이게 그 권선징악의 모습이 너무 통쾌하게 드러나는 경찰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화 장면에 잘 드러나고 스토리 자체가 매끄럽잖아요. 맞아요. 뭔가 지지부진하지 않고 한 방에 바로 잡아버리는 그런 게 좀 통쾌함이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댓글 계속 읽을게요. 오랜만에 참 괜찮은 영화라서 추천드려요. 이번 연애 에피소드는 솔깃했어요. 듣다가 저도 의견을 남기고 싶어지네요. 호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가치관, 성향, 성격 등이 연애에 담길 때가 있어요. 어떠한 것도 만나는 상대에게 다 맞다고 할 수 있는 정답은 없어요. 단 한 가지 매력적인 사람은 여러 명이 봐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때요? 이 단 한 가지 매력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동의를 하는 사람이 맞나요? 저는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을 하다 보면 매력적인 사람을 좀 만날 일들이 많잖아요. 그 직업에서 좀 성공을 하신 분들 네. 아니면 어느 정도 그 나이 때 자기만의 이런 커리어를 잘 쌓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약간 후광 비치는 사람 없었어요? 너무 자주 만나니까 안 느껴지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 멋지죠. 멋진데 저는 부러움이 더 강해서 아, 직업적인 성공도를 나의 또래인데 먼저 가졌다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럽죠, 그게. 되게 부럽게 느껴지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이성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눈이 가는 건지 내가 저 사람 자체가 좋아서 눈이 가는 건지는 좀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느껴요? 들어요. 네.
근데 그런 판단들이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 보자마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성을 만나거나 누군가를 좋아할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음. 왜냐면 지난주 방송이 지금 우리 제대로 연애하고 있을까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인 이야기들이라든지 아니면 호감을 느끼는 이야기 아니면 음, 연애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네. 했었기 때문에 남겨주셨던 것 같고요. 네. 지난 방송에 왔었을 때도 얘기를 재밌게 하셨을 것 같죠. 네. 지난 방송 주제도 엄청 재미있었을 것 같네요. 뭐 이번 방송도 재밌게 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다음 댓글은요. 해별다리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더위에 지치는 월요일 출근. 점심은 도시락 먹고 들었어요. 다시 오후 근무를 위한 재충전 시간으로 방송 청취했어요. 남자친구랑 싸우고 나서도 잘 풀리는 거 보면서 그전 일은 또 잊게 돼요. 마지막 물음은 저도 듣고 아차했어요. 남자친구의 변화를 느낄 때 문희님 말이 설득력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 이걸 물어봤거든요. 남자친구가 집에 바래다 달라고 하면 그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래다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왕복 2시간이거나 네. 저는 할 것 같은데 이유도 알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게스트 분들한테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약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멀면 네. 갈까 아, 말까 고민하는 분도 있다. 근데 음, 저는 그때 물어본 게 이거였어요. 바래다 달라고 하는 거는 남자친구가 원래 더 많이 바래다 줄 때가 있잖아요. 네. 대체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음,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는 그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시그널을 줄 때도 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 네. 그럼 뭐 지연님은 내가 솔직하게 다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이런 시그널을 주는 말들이 있을까요? 만나는 상대한테 뭐 먹고 싶을 때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전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는 편인데 말을 못 하겠을 때는 다른 거를 요구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카톡으로 보낸다거나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건 없어요? 질문이 뭐였죠? 지금 제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너무 딴 데로 빠져버렸는데. 내가 상대한테 네. 솔직하게 말할 때도 있지만 시그널 그러니까 아. 다른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네. 그 행동을 찾아가게끔 도와줄 때가 있잖아. 아, 네네. 그런 게 혹시 있을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여름에 빙수를 먹고 싶거나 아니면 생일날 뭘 받고 싶은데 네.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오빠 나 빙수 먹고 싶어.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연님은 혹시 그런 다른 방식이 있을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네. 단도직입적인 거라서 아 일단 무조건 직진. 빙수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이미 빙수 먹자 아 그런 라고 식으로.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죠. 반대로 가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면 그게 이렇게 사소한 것들은 상대가 들어줄 수 있잖아요. 만나는 분도.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뭐 부산에 가자 뭐 이런 거면 어떻게 해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즉흥적으로 뭔가 나오는 것 중에서 네. 조금 뭐 무리하게 되는 거. 아, 밤에 놀이동산 가자 뭐 이런 건 없었어요. 뭐 갑자기 뭐 밤에 드라이브를 가자거나 바다를 보러 가자 이런 적이 있긴 했는데 근데 상대도 그러면 그걸 들어주는 거네요. 제가요? 아니요. 남자친구분이 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드라이브를 가요? 아니면 뭐 아,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이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저는 뭐든지 갑자기 하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아. 그런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들어본 적은 있어요. 아 오히려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한 적은 있다군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진정시키고 바다까지는 못 가고. 집 근처를 드라이브 한다거나 동네 한 바퀴 도는 네. 건가요? 어쨌든 결론은 답답하다인 것 같아서 답답함을 해소는 해주는데 그까지는 못 가는. 그랬던 것 아 같아요. 뭔가 남자친구가 미래는 남을 수 있겠군요. 아니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사람은 즉흥적으로 뭔가 네. 한 번에 여행을 간다거나 훅 가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 그런 감정을 털어놨을 때 그게 있는데 지연님도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즉흥적인 걸 했었을 때 나오는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하는 거고요. 그쵸. 제 성격 자체가 즉흥적으로 막 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서. 근데 지금 문희님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전 이제 분들이 네. 아쉬움이나 미련이 남았던 순간들이
많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뭔가 해고를 하시는 거고. 아니 뭐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